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여러 개 있는 것도 포함이죠. 랜덤 베리어블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도는 다 나갔고요. 이제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은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랜덤 프로세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습하고 연습 문제 풀이를 좀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뭐 평소보다 진도가 빨리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셔야만 이게 상황에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정말 랜덤 베리어블로 뭔가를 모델링하고 확률적으로 뭔가를 모델링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에 쓰시려면 굉장히 손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말이 손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사고 방식에 이게 굉장히 편한 방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도 모두 그렇지만 특히 확률 과목은 여러분이 많이 반복하셔서 이런 사고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사고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챕터 1 그때 메모한 게 다 남아 있네요. 챕터 1. 이 과목에서 한번 볼까요? 자, 랜덤 넘버 벡터. 이게 랜덤 베리어블로 한 거였죠. 랜덤 벡터. 랜덤 시그널, 이거 랜덤 프로세스에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요. 랜덤 시그널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웨이브 폼 이런 걸 다루는 이제 수학적인 방법도 배우겠죠. 그게 랜덤 프로세스고요. 프로세스. 뭐 뇌가 어떤 회로의 양 끝에 저항이라고 할까요? 양 끝에 프로볼 됐을 때 웨이브 폼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게 랜덤 프로세스인 거고요. 그건 이제 뒤에 할 내용이고 지금까지 한 거는 이런 것들. 사실 어떤 숫자들이 빵빵빵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벡터들이 빵빵빵 튀어나오는 이런 걸 다루는 수학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죠. 제 정보고 조교님 저한테 벌써 이메일 보내셔서 얘기하신 분도 많이 있고 조교님한테도 많은데요. 간단한 것들은 조교님하고 우선 얘기하시면 되고요. 조교님하고 얘기가 잘 안 되거나 좀 저랑 얘기 직접 하셔야 될 거는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느끼고 계시겠지만 집합, 그다음에 컴비네토릭스, 경우의 수, 우리 교과 과정에서 경우의 수로 가장 가까운 챕터 경우의 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적 분학, 선형대수, 그다음에 숙제하시려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게 이제 우리 필요했던 내용이죠. 다 쓰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거나 인정하시지 않으시거나 굉장히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떤 세부 전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평생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범용성이 있는 거죠. 세상에 모든 곳에 쓰이는 거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많은 곳에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우선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설사 그게 없다고 생각하더라,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그거를 뭔가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제가 주사를 던졌을 때 뭐가 나올지는 던진 순간 결정이 돼 있다 치더라도 그걸 제가 전혀 알 수 없는데 차라리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모델링해서 어떤 최대, 최소, 익스펙테이션 이런 걸 다루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집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확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좀 당황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웬 집합? 다 아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오냐 하는 거는 확률이라는 게 집합의 크기를 재는 거였죠. 집합의 크기. 이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의 크기를 얼마로 잡는 거죠? 이걸 1로 잡았을 때 여기 얼마만큼이냐는 거죠. 주사를 던졌을 때 지금 나오는 눈이
1, 2, 3, 4, 5, 6이죠. 뭐 이걸 숫자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요 1이 뭔가 1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의 상황이 있는 게 전체 집합인 거죠. 근데 알고 싶은 건 내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그랬을 때 이거의 부분 집합인 이거의 크기를 재고 싶은 거죠. 이거의 크기를 재고 싶은 거죠. 이거의 크기를 재고 싶은 거죠. 이게 이런 걸 재는 게 확률인 거고, 그렇다 보니 시작은 집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아신 내용이겠지만 왜 집합부터 시작을 하느냐?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집합의 크기를 재는 거다. 여러분이 동전을 던졌을 때 이거와 이게 있죠. 헤드와 테일이 있죠. 앞면 뒷면이 있는데 이거의 크기를 재고 싶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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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모든 경우인 거죠.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그럼 동전마다 다르겠죠. 뭐 일반적으로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 앞면 뒷면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가 뭐 대강 했을 때 2분의 1인 거지 진짜 많이 시행을 하면 2분의 1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전마다 다를 수도 있고. 뭐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나머지 1, 0. 내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일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도박을 하면 뭐 몇 번 남아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될지 이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 숫자는 여러분이 모델링하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서 여러분 이제 슬슬 그런 얘기 중간중간 나오는 걸 기억하시겠지만 이 숫자들을 합리적으로 모델링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모델링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얘를 p 이건 1 빼기 p겠죠. 얘는 1이겠고 0이겠죠. 요 p를 찾는 거죠. p를 예측하는 거죠. 어떻게 예측하냐면 제가 부터 실험을 해서 그 실험을 잘 설명하도록 예측을 하는 거죠.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 이런 게 많이 쓰이는데요. 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p를 예측하는 문제가 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가 뭐냐? 이건 이제 사실 인간이 알 수 없죠. 그냥 나는 어떤 이런 기준에서 이게 좋은 것 같다. 이게 최선인 것 같다. 내가 가진데 이 정도를 하는 거지. 동전의 앞면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뭐 모르죠. 단 내가 이렇게 뒀더니 현상이 잘 설명된다.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예측을 했더니 현상 설명이 잘 된다.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아무튼 이래서 집합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모델이 잘못됐어. 왜냐하면 옆면이 나오게 돼. 여러분 동전 옆으로 서는 경우 전 던져서 그런 걸 본 적은 없는데 옆으로 세울 수는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진짜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옆으로 설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샘플 스페이스부터 우리가 모델을 잘못 삼은 거죠. 자, 동전을 던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여러분이 모델을 세우는데 이런 모델을 세울 수도 있고 이런 모델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옆면은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냐? S라고 쓸까요?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쓰고 뒷면이 나올 확률 얼마 쓰고 옆면이 나올 확률 얼마 쓰고 여러분이 이걸 적당히 쓰시고 거기에 관한 이론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이 나온다. 뭐 그러다 보니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집합에 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나오죠. 이게 그 맨 밑에 깔려 있는 펀더먼털이죠. 그래서 예제가 나오네요. 예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확률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세 개의 컴포넌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확률. 자, 내가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확률이 필요한데요. 샘플 스페이스 말 그대로 집합인 거죠. 집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합의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분 집합들의 크기를 정의해주는 함수가 필요해죠. 요 세 개가 필요합니다. 요게 있어야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 동전을 던지면 앞면 2분의 1, 확률 뒷면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 샘플 스페이스는 H와 T, 헤드와 테일로 정의하고 이벤트는 앞면, 뒷면, 그리고 앞면 또는 뒷면 또는 아무것도 아닌 네 개의 경우를 가정하시는 거고 P는 앞면일 확률 2분의 1, 뒷면일 확률 2분의 1, 공집합일 확률 0, 전체 집합일 확률. 그러니까 요거를 은연중에 다 가정을 하신 거죠. 그렇게 짧게 내가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분의 1, 뒷면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야. 동전이 옆으로 설 수도 있잖아. 그랬을 경우에 샘플 스페이스는 헤드, 테일, 그 다음에 옆면, 그 다음에 이벤트는 그것들의 모든 부분 집합들 2의 3승 개겠죠. 그리고 2의 3승계 부분 집합들에 대한 크기 이걸 다 가정을 한 거죠. 여러분이 그걸 명시로 얘기하셨든 안 하셨든 그게 있어야 이제 확률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죠. 오케이, 샘플 스페이스 인정. 그 다음에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의 크기를 재는 거 인정. 크기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H랑 T가 있을 때 H의 크기는 얼마냐?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의 크기를 얼마로 할지 아니 내가 이거를 0.7로 했다. 여러분 마음이죠. 왜 이게 금지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적한 뭐 쉽진 않습니다. 자, 뭔가 이게 이런 화살표 삥 돌렸는데 까만색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흰색이 30%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이걸 삥 돌려서 빙글빙글 화살표가 빙글빙글 돌 때 얘가 까만색에 가리키는 거를 H라고 쓰면 H의 크기가 0.7이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도록. 물론 아무렇게나 정하시면 수학적으로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뒤에 공리에 맞춰서 정하시면 여러분 마음이지만 그게 쓸모있고 없고는 잘 정하셔야 되겠죠. 쓸모있고 없고는 보통 여러분이 보는 현상을 잘 설명하느냐 그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오케이, 그럼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크기를 재면 되지. 하필 이벤트라는 서브셋의 집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냐는 거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예를 들어 A, B, C 세 개의 원소가 있으면 부분 집합이 2의 3승계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이제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직관을 동원해서. 왜냐하면 누구나 틀리거든요. 저도 수업 시간에 유도하다가 중간에 굉장히 많이 틀리죠. 인간이 틀리는 게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단 내가 대강 어떤 꼴이 나올 것인지 예상하면서 가면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수리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든 걸 운에 맡기는 것과 그 운에 대한 요소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운에 어느 정도는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검산을 한다. 이런 건 굉장히 그 정답의 확률을 높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나열하는데 총 8개가 나올 걸 알고 있으면 중간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또 틀리더라도 고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이 어떻게 나올지 직관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큰 문제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그걸 제대로 풀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프로그램 코딩에서 돌아간다? 거의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이만큼 싸면 어떻게 돼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검증을 해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이렇게 뭐 8개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7개밖에 안 나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직관과 감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는 S가 이건 거고 A는 자, 부분 집합의 집합이니 이건 거고 자 P는 얘는 0 뭐 이제 여러분 숫자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1 이렇게 매핑해주는 크기를 재는 함수인 거죠. 제가 이 집합의 크기를 아무렇게나 정의하셔도 된다는 얘기는 공리에 맞춰서 정해야 된다. 공리에 맞춰서는 생략을 한 겁니다. 공리 뒤에 나오죠. 그럼 여러분 질문이 왜 A가 있냐라는 거죠. 아니 지금 어차피 S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크기를 재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 집합, 유한 집합에 한해서는. 근데 이제 유한 집합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이 집합을 두 개로 나누면 이만큼 나누겠죠. 그러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크기라는 거는 얘를 뭐 트랜스레이션 시켜서 뭐 0.5를 더하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각각의 크기는 같아야 될 것 같고 합은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 크기 요건 2분의 1이겠죠.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세 조각을 내면 어떻게 되죠? 합은 3이어야 되겠고 각각은 크기 같아야 되니까 3분의 1. 다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갖고서 자연수계만큼 조각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뭐 조금 우리 이공계로 너무 뭐 이렇게 좀 수학적인 논리들을 안 배운 경우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뭐 자연수계로 조각을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크기가 똑같게. 자, 그러면 요 각각의 한 뭉치들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뭐 이렇게 있겠죠. 한 뭉치는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크기가 0이라고 그러면 다 합친 게 크기가 0이 돼 버리고 크기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다 합친 게 무한대가 돼 버리고 뭔가 집합의 크기를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 상황이 있어요. 그런 발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 집합의 크기를 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이상한 거 말고 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한 건 여러분이 뭐 우리 엔지니어링 할 때 볼 일도 없고요. 저도 뭐 책에서 밖에는 볼 거고 현실 세계에서 그걸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상황은 없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런 이상한 경우 빼고서 하겠다. 그게 이제 이벤트들인 거죠. 이 이벤트도 막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직관적으로 만들면 거의 뭐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데가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이런 것도 들어가 줘야 되죠. 뭐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뭐 여러분이 뭐 대강 뭐 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다는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이상한 발레들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건 뭐 대부분 다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세계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걸 크게 재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메저, 확률 세 개가 기본 요소입니다. 자, 그랬을 때 P를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만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죠. 그 조건들이 이겁니다. 뭐 P는 다 이렇게 해야 되고 크기는 1이어야 되고 얘가 교집합이 없으면 합집합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 합이다. 그러니까 아까 P를 주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칙에 맞도록 정의하시면 그 다음부터 나온 확률 이론들은 다 성립을 하는 거죠. 물론 저 이벤트를 정한 규칙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수학적으로 너무 디테일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고요. 뭐 그게 우리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큰 상관도 없고요. 이게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의 집합, 그 다음에 이벤트의 크기를 알려주는 요 세 가지가 확률의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죠.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그 다음에
probability assignment. 모든 이벤트에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확률이 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굉장히 오해가 많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뭐 확률이 뭐다, 그냥 경험적으로는 상대적인 빈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경험적인 거고, 뭐 확률의 정확한 정의는 당연히 앞서 얘기한 건데, 그게 뭐 수학적으로 뭐 집합에 크게 되는 별 쓸모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적당하겠죠. 그래서 그렇고, 자, 이런 경우 봅시다. 동점을 던졌는데 앞면이 500회, 514회, 뒷면이 480회. 자, 그러면 앞면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14냐 0.514냐 맞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는 게 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 0.514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냐, 지금 내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냐, 이런 거죠. 합리적이라는 얘기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정보로서 그렇게 추정하는 게 뭐 어떤 센스에서 뭐 옵티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냥 적당하게 직면체 갖고서 주사위를 만들었어요. 각 변의 길이가 똑같지 않아요.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죠? 앞면이 아니죠. 뭐 거기다 1, 2, 3, 4, 5, 6 썼다고 치겠습니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물론 수학적으로 뭐 여러분이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수학 이론이 딱 맞을까요? 왜냐하면 뭐 끝에가 좀 한쪽은 좀 부드럽고 한쪽은 좀 뾰족할 수도 있고, 꼴레가 어떤 바닥에 던지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 실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타당한 선택 중에 하나죠. 실험을 내가 1000번 던져본다, 100만 번 던져본다. 그래서 나온 숫자들을 내가 몇 번을 던져야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신뢰도 어느 정도의 컨피던스를 갖고서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혹은 적기가 날아오고 있어요. 전쟁 전시입니다. 레이더에 뭐가 삐어 하고 떴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자기파를 쏴서 그게 반사돼서 오는 거잖아요. 꼭 그게 100% 확실한 거 아니죠. 뭐 이 기계가 좀 노이즈 때문에 오작동을 했을 수도 있고, 정말 얼마나 조금 반사돼서 오겠어요. 전자기파를 멀리 R제곱의 비례해서 떨어질 텐데, 감소할 텐데. 그랬을 때 뭐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얼마 정도 세게 반사되게서 오면 뭐 비행기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노이즈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검출과 에스티메이션 시어리인데요. 지금 확률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얻으실 수 있어요. 뭐 했던 게 샘플민, 그렇죠? 우리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10마리쯤 잡아가지고 10마리의 무게를 갖고서 호수에 사는 물고기의 평균 무게를 짐작해 보겠다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짐작하는 게 합리적인 옵티멀한 에스티메이터인지, 내가 물고기 10마리를 잡아서 그 10마리를 갖고서 호수에 사는 물고기의 표준 편차, 무게의 표준 편차를 예측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이런 것들의 기본은 당연히 확률이고요. 그리고 확률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어느 정도는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죠.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건 아니더라도.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 뭐 저항 뽑는 거 했었고, 조건부 확률의 예시였죠. 자, 구체적인 거는 다 지금은 그냥 리뷰니까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서 저 부분 내가 좀 소홀히 들었구나, 다시 복습해야겠다고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큰 틀에서 보시는 거랑 내가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보시는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했었고요. 그다음 전화확률,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죠. 전화확률. 전체 집합에 내가 얘의 크기를 재고 싶은데 그냥 재면 되는데 이게 좀 크게 힘든 거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 전체를 S를 조각낸 거, 파티션이라고 하죠. 합쳐지면 S가 되는 거고 각각은 교집합이 없는 거, 그것들로 하는 건데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이건 이렇게 분해가
이 이제 확률의 PA를 구성하는 공리에 의해서 쉽게 유도가 되는 거죠. 자, PA는 A 교집합 B1, A 교집합 B2, 땅땅땅 A 교집합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성립하려면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BI를 다 합친 게 BI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BI와 BJ가 서로 교집합이 없다, 디스조인트하다는 게 필요하겠죠. 얘는 조건부 확률 공식을 쓰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아니 여러분이 이걸 구하실 수 있으면 이거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구하기 힘들 때는 좀 뭔가 손발이 좀 고생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거를 곱해서 더하는 게 최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 이거는 또 우리가 그 아마존 레이팅 그거 하면서 좀 많이 봤었죠.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자, B가 앞에 가든 B가 뒤에 가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베이지의 룰인 거죠.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A가 원인에 대응되는 거고 B가 관찰에 대응되는 거죠. 이런 관찰이 있을 때 뭐 내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이게 바로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관찰 이럴 때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되냐 보다도 내부 상황이 이럴 때 관찰이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이게 모델링하기도 쉽고 현상이 쉽죠. 그 아마존의 그 레이팅 프로블럼 보시면 이건 할만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약간 이슈가 있는 건데, 프라이어 내부 상태가 어떻게 돼 있을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된다. 뭐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미리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르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이게 뭐 또 사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얘는 어, 이런 공식으로 좀 A랑 B를 제가 밑에 거랑 좀 다르게 써서 했는데, A랑 B랑 요 밑에 나오는 문자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그러니까 A냐 B냐 이렇게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요. 뭐 어떤 사람은 A를 앞에 서 어떤 사람 뒤에 쓸 텐데 중요한 건 그거죠. 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원인인 거고 얘가 내가 관찰한 거죠. 관찰이 주어져 있을 때 내부적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중요 퀘스천인 거죠. 그걸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요. 요게 뭐 여기 내부 확률로 해서 뭐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전송이 되는데 거기 오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근데 질문은 내가 얘를 봤는데 얘를 관찰했는데 진짜 네가 뭘 보냈냐 궁금한 거죠. 요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 계산을 했었고요. 전확률의 공식과 베이지의 룰을 쓰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은 자,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존의 어떤 상품평이라는 게, 상품의 어떤 그 퀄리티라는 게 있는 거고, 그 퀄리티에 따라서 좋아요, 싫어요가 그 퀄리티의 어떤 함수로 나오는 거죠. 랜덤하지만. 그러니까 그 퀄리티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관계식이 있겠죠. 0.9다 그러면 1이 9번 나오다가 0이 한 번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 좋아요, 싫어요를 보고서 그 안에 깔려 있는 거를 추측하고 싶은 거죠. 그게 여러분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딪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상황에 알고 싶은 게 이거는 관찰을 하신 거고 이게 내부에 있는 내가 궁금해한 그건 거죠. 이걸 관찰했을 때 이게 내부가 어떻게 되냐 이거의 분포가 궁금한 거죠. 아니 나 이게 궁금하지 않다. 난 이거로 만족한다. 그럼 베이지 룰을 쓰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OX 문제라고 합시다. 10개를 줬는데 7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뭐 병아리 감별사. 저 때는 뭐 교과서에도 많고 굉장히 유명한 그 신문 광고로도 병아리 감별사 뭐 모집한다 이런 것들 많이 썼는데 요즘엔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병아리 감별사가 병아리 암수를 구별하는 거죠. 10개의 병아리를 했는데 7개를 제대로 구별하고 3개를 틀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별 능력이 있는 건가요? 6개를 맞추고 4개를 틀렸어요. 이번에는요. 10개는요? 아니 1024분의 1이잖아요. 다 찍어서 맞출 확률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1024분의 1이. 1000명 하면 1명 정도 되겠죠. 다 찍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10개를 시켰는데 7개를 맞췄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그 원인이 됐던 이 어떤 이 병아리 감별 능력 이게 궁금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병아리 감별 그 능력과 아마존 레이팅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질문인 거죠.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이 확률 관련돼서 하시는 질문이 결국은 그런 거죠. 내가 이걸 관찰했는데 원인이 A였냐 B였냐라는 거야. 내가 알람이 울리는데 그게 알람이 쥐 때문에 울린 거냐 도둑이 든 거냐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해결해주는 가장 기본이 된 수식이 베이지의 룰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A냐 B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뭐 이게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원인과 결과는 사실 그렇죠. 어느 게 관찰된 거고 어떤 게 관찰되지 않은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 거죠. 자, 이게 관찰된 거고 이게 알고 싶은 거죠. 내부에 있는 이거였을 때 이게 관찰될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해볼 만한 계산해 볼 만한 거지 모델링만 할 만한 거죠. 얘는 오랜 뭐 데이터 누적 이런 거 갖고서 적당히 추정해 보는 거고요. 예. 얘는 위에 거 있으면 토탈 전 확률의 공식으로 해볼 만한 거고요. 이게 베이지의 룰인 거죠. 그거의 예시로서 아마존 레이팅 프로블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했었는데 독립의 수학적 정의는 자 이건 거죠. 혹은 동일하게 이건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가 독립이다. 모든 거 조합에 대해서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독립이면 A가 B가 독립이면 얘도 뭐 독립이다. 얘도 독립이다. 얘랑 얘 이벤트가 독립인 거죠. 얘랑 얘. 이게 각 다 이벤트죠. 그래서 뭐 독립했었고요. 이 독립이라는 게 이제 많은 경우에 직관과 맞아 떨어지는데 뭐 사실 직관과 수식이 충돌하면 당연히 수식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틀린 게 없다면 수식을 믿어야죠. 우리 직관이 틀린 거고 그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뭐 카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바인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그러나요? A와 B의 프로덕트 스페이스 이렇게 두 개를 갖고서 새로운 이벤트를 정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S라는 집합에 뭐 이벤트가 있는 거고 이쪽도 S2라는 집합에 이벤트들이 있는 건데 그 이벤트의 프로덕트라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X, Y라고 쓰는 거죠. 영역이 되는 거 차원이 하나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확률이 이렇게 두 개 완전 인디펜던트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여러 개를 인디펜던트하게 여러 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얘기 나왔었고요. 자,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자.